저한테 찾아오는 분들 중에서 달리기가 느려서 고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세요? 한번 달려보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달리는 자세를 막상 보면 되게 빠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또 말씀을 하시는 게, 근데 제가 축구를 하는데 뭐 테니스를 하는데 농구를 하는데 그때 되게 느리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순간적인 가속이 느려서 그런 것 같네요. 한번 제자리에서 멈춘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최대한 빠르게 한번 달려보시겠어요? 라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달리는 모습을 보면요, 역시나 생각했던 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만히 멈춰 있다가 갑자기 훅 치고 나가는 이 순간적인 가속,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분명 힘은 줬는데 몸이 안 나가는 것 같고, 똑같이 출발했는데 나만 1초는 늦게 출발하는 것 같은 느낌,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 느껴본 적 있으실 겁니다. 특히 스포츠를 하면서 이런 경험을 더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맘먹고 뛰려고 오면 이미 한참 동안이나 뒤쳐져 있어서 찬스를 놓친 상황이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구기 종목, 축구라던가 농구라던가 테니스, 이런 스포츠에서는 이 순간 가속, 그러니까 출발할 때 얼마나 몸을 빠르게 튀어나가느냐, 이 능력이 성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중요한 능력을 키우려고 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첫 번째는 이건 그냥 타고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두 번째는 그냥 열심히 꾸준히 훈련하다 보면 언젠가는 되겠지. 물론 이 둘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요, 방법을 모른 채 무작정 연습하는 것과 기본 원리를 알고 제대로 연습하는 것,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짧은 거리를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느냐, 이거는요 아주 간단한 기술적인 내용만을 잘 신경 써도요, 딱 10분만 해도 확실한 변화를 볼 수 있죠. 오늘은 그 원리부터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꼭 주목해주세요. 빠르게 나가기 위한 핵심 개념, F는 MA. 예전에 학교에서 한 번쯤 배웠던 기억이 떠오르실 겁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네, 알기 쉽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힘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이다 라는 이야기고요, 반대로 순간적인 가속도를 높이려면 힘을 키워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힘을 기르려면 3대 500 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물론 그런 식으로 힘이 강하면 당연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힘을 더 잘 발휘한다는 건요, 단순히 힘이 세다 약하다 이런 거를 넘어서서 순간적으로 얼마나 큰 힘을 만들어내느냐, 힘의 낭비 없이 모든 힘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잘 발휘하고 있는가, 이런 숙련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 그 부분에 더해서 몇 가지 포인트를 더 신경 써서 순간적인 가속을 붙여나가야 하는데요, 요소별로 각각 하나씩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드리자면요, 첫 번째는 상체의 각도입니다. 100m 선수들 경기하는 걸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죠. 물론 이 스타팅 블럭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요,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타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체를 충분히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굴이 거의 땅에 닿을 것처럼 앞으로 기울어진 자세를 취하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연히 빨리 달리려고 그러는 거겠죠. 이렇게 상체를 숙이고 있는 만큼 무게중심이 앞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무게중심에 의해서 중력이 작용하게 되고요, 이 중력 때문에 몸은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다른 힘을 쓰지 않아도 상체를 숙여지고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몸이 움직이려고 하는 건데요, 이런 육상 경기를 하는 상황이 아니라 스포츠를 하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타팅 블록을 이용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상체를 앞으로 내가 진행해 나가려는 방향으로 숙여주면서 가속도를 충분히 붙여 나가는데요, 축구에서 수비수를 제치고 튀어나갈 때 상체를 앞으로 훅 숙이는 걸 볼 수 있고요, 농구에서 순간적으로 드라이브 인을 하면서 상대방을 제치고 나갈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상체를 숙이면서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테니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테니스에서는 좌우로의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왼쪽으로 움직여야 할 때 왼쪽으로 상체를 숙이면서 그렇게 튀어나가게 되고요, 이런 여러가지 스포츠에서 모두 상체가 먼저 기울어지면서 중심이 쏠리는 순간 그 방향으로 폭발적인 가속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가속을 붙여서 달려나갈 때는 상체를 충분히 숙여주면서 거기에 더해서 다리로 땅을 밀어내는 힘, 다리를 드는 힘, 상체를 트는 힘, 팔을 움직이는 힘, 이런 모든 힘들이 좀 필요한 건데요, 가속도를 만들어내는 각각의 포인트를 하나씩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요, 두 번째, 밀기. 땅을 강하게 밀어내야 합니다. 밀기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요, 기본적으로 지면 반발력에 의해서 다리로 땅을 밀었을 때 땅이 내 몸을 반대로 그렇게 밀어내게 되잖아요. 근데 이때 다리가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 있느냐, 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순간적인 가속이 느린 분들을 보면 다리가 지면과 수직에 가깝게 향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인 가속을 빠르게 잘 붙여나가는 분들을 보게 되면요, 다리가 지면에 비해서 사선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순간적인 가속에 있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만한 부분은요, 땅을 사선 방향으로 밀어낸다 라는 것에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뒤에서 본 모습을 한번 보자면 발끝의 방향이 정면을 향하고 있는 상태보다는 바깥쪽으로 벌어진 상태로 유지하면서 그렇게 땅을 밀어내야 하고요, 엉덩이에 더 큰 힘이 들어온다라는 걸 느껴볼 수 있으실 겁니다. 세 번째, 들기. 거기에 더해서 땅을 밀어낸 다리는 공중으로
속도로 떨어지게 되죠. 무릎을 다시 접어서 무릎을 앞으로 그렇게 보내주게 되는데요. 이 무릎을 얼마나 강하게 또 앞으로 보내주느냐,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땅을 밀어낸 다음에 다리를 순간적으로 충분히 빠르게 들어준다. 이 무릎을 충분히 드는 것과 동시에 거의 비슷한 타이밍에 반대쪽 발이 또 땅을 사선 방향으로 밀어내면서 몸을 앞으로 추진해 나간다. 전체적인 리듬을 잘 기억해 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번째, 차기. 다음은 땅을 차는 포인트입니다. 다리를 충분히 높게 들었다면요, 그렇게 든 다리를 다시 땅으로 조금은 시끄러울 정도로 소리가 나도록 땅을 차주는 거죠. 소리가 난다는 건 더 강한 힘으로 땅을 딛는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발을 움직이는 속도인 치가 올라가면서 달리기 속도가 빨라지는 건 물론이고요, 발을 그냥 땅에 천천히 내려놓을 때에 비해서 땅을 밀어내는데 중요한 근육인 발바닥,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의 근육, 이런 근육들이 순간적으로 확 늘어나게 되고요, 늘어났다가 다시 짧아지려는 찬성, 그 힘까지 더욱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죠. 어느 정도 높게 든 다리를 다시 땅으로 강하게 차주는 것, 이게 순간적인 가속을 붙일 때 더 신경 써야 할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비틀기. 몸통과 골반을 비틀어주게 되면요, 다리로만 쓰던 힘을 몸의 중심부인 코어 근육, 이곳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되고요, 당연히 속도도 더 빨라지게 되겠죠. 그 일환으로 밀기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사선 방향으로 미는 동작이 나오기도 하는 건데요, 특히 단거리에서 멈춰 있다가 혹은 아주 천천히 움직이다가 가속도를 확쳐나가는 상황에서는요, 몸통을 단순히 좌우 방향으로 비튼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왼다리로 땅을 디딜 때는 몸을 왼쪽으로, 오른다리로 땅을 디딜 때는 몸을 오른쪽으로, 그렇게 어깨를 살짝 기우뚱하게, 이걸 축구리라고 하죠, 그렇게 움직여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면서 몸통이 전체적으로 더 강하게 비틀리게 되고요, 그렇게 비틀렸던 몸통이 다시 풀리면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죠. 꼬였던 몸통을 풀면서 생기는 강한 힘, 몸통을 기우뚱하게 틀어주는 이유는 이것뿐만은 아닙니다. 오른쪽으로 몸을 틀어주면 오른쪽에 체중이 많이 실리죠. 이렇게 체중이 실린다는 게 이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아주 살짝일 수도 있지만요, 땅에 다리를 디디는 순간 디디는 다리 쪽으로 상체의 무게가 더해지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땅을 차는 힘, 그게 더 강해지게 되는 거고요, 더 강한 하체 근력들의 탄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반대의 상황도 한번 생각해보죠. 오른발로 체중을 지탱하고 있으면서 왼쪽으로 틀어지는 몸, 이건 오른발의 입장에서 보면요, 상체가 기울어지는 만큼 몸 전체의 무게가 덜어진 상황이 되는 겁니다. 체중이 일시적으로 가벼워진다고 할 수 있을까요? 같은 힘이라면 조금이라도 더 가벼운 몸일 때 더 빠른 속도가 만들어지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몸통을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동작을 해주셔야겠습니다. 특히 순간적인 가속에서는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더 있는데요, 여섯 번째, 팔치기. 단거리 달리기, 스프린트에서는 특히 이 팔을 움직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속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특히 첫 스텝에서 팔을 얼마나 빠르고 강하게 뒤로 젖혀주느냐, 이게 몸 전체를 앞으로 밀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팔을 몸에 완전히 고정시켜 놓고 다리만 움직여서 달리기를 한다던가 이렇게 동작을 해보게 되면요, 완전히 팔을 고정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다리가 움직이는 그 반동에 의해서 상체는 자연스럽게 앞뒤로 움직이게 되고 팔도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듯 우리 몸은 어느 정도 유기적으로 같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이 팔을 얼마나 또 빠르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 팔의 힘이 몸통을 타고 골반을 타고 다리로도 이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뒤로 마치 평행봉에서 하는 딥스라는 동작 있죠, 그때처럼 팔꿈치가 어깨 높이까지 충분히 높게 뒤쪽으로 들어줘야 하는데요, 목이나 어깨가 경직되지 않도록 부드러운 탄성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뒤쪽으로 강하게 쳐주는 팔은 몸통을 비틀게 되고 다리를 밀어내게 되고 그런 힘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팔을 치는 힘 또한 순간적인 가속을 붙이는 데 있어서 단 0.01초로도 얼마나 빠르게 나가느냐, 단거리 달리기 스포츠를 한다면 이 부분도 신경 써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여러가지 요소 유기적으로 함께 잘 작동했을 때 최고의 가속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론적인 내용이 사실 좀 어려운데요, 몇 가지 보강 운동 한번 알려드리고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팔치기 동작입니다. 양팔을 자연스럽게 90도 정도 구부린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한쪽 팔은 턱에 붙인다 생각하고 그렇게 앞으로 보내주시고요, 뒤쪽으로 움직이는 이 팔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팔꿈치가 한 90도 정도 그 이상 좀 벌어진 상태를 유지해 주시고요, 이렇게 이 팔꿈치가 어깨 높이 정도까지 뒤쪽으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충분히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팔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교차해 주시고 또 반대 방향으로 교차해 주시고 그렇게 움직여 주시면 되는데, 이 팔이 앞뒤로만 단순히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앞으로 갔을 때는 턱 쪽으로 붙여주면서 약간 안쪽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반대로 뒤로 넘어갔을 때는 팔꿈치가 살짝
바깥쪽으로 벌어지면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앞뒤로 움직이면서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의 탄성을 이용하면서 팔이 뒤로 넘어갔을 때는 어깨도 살짝 으쓱 올라가도록 그렇게 동작을 해주셔야 리듬감 있게 팔의 움직임을 가져갈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은 레터럴 바운딩이라고 하는 동작입니다. 한 다리로 땅을 지탱하고 서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옆으로 최대한 멀리 점프해 주시면 됩니다. 앞서 사선으로 미는 포인트, 그리고 몸통을 비트는 포인트,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었죠. 이 두 가지가 사실 서로 함께 작용해서 강력한 파워를 만들어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옆으로 비트는 몸통, 그걸 토대로 다리는 사선 방향으로 밀어내죠. 지금처럼 옆으로 점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 멀리 뛰지 않는다면 몸통을 비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요, 지금 동작에서는 최대한 멀리 뛰어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치 기를 모으듯 힘을 모았다가 디딘 다리 쪽으로 몸통을 숙이면서 상체를 틀어줬다가 그 반대 방향으로 몸을 돌려주면서 점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디디는 다리 또한 옆으로 길게 뻗으면서 안정성을 잡아주시고요. 가능하면 디디는 다리 쪽으로도 힘을 충분히 줘서 균형을 잘 유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땅을 밀어낼 때, 그리고 점프했다가 다리를 땅에 디딜 때 특히 신경 써야 할 포인트는요, 엄지발가락의 중족골두 부분인데요. 발의 바깥쪽, 새끼발가락 쪽은 공중으로 떨어지고 발의 안쪽, 엄지발가락 쪽, 그 중에서도 중족골두 이 부분으로 땅을 밀어내는 힘을 주셔야 하고요. 공중에서 땅을 디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지발가락으로 먼저 땅을 디디면서 안정성을 잡아주세요. 다음은 가만히 서 있는 자세, 이 자세에서부터 달려나가는 스타트 연습을 해볼 건데요. 뒷발은 뒤꿈치를 충분히 늘어서 발가락이 꺾인 상태로 발의 앞쪽으로 체중을 지탱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는 앞쪽으로 든 다리 이쪽으로 대부분의 체중을 지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체는 전체적으로 숙여 주셔야겠죠. 한쪽 손은 턱에 붙여 주시고요. 반대쪽은 팔꿈치가 어깨 정도 높이까지 충분히 들어주시면 기본 자세는 완성입니다. 이 상태에서 뒷발, 무릎이 구부러진 상태에서 무릎을 강하게 펴면서 땅을 강하게 밀어주시고요. 동시에 팔은 다리의 반대 방향으로 교차해주면서 빠르게 나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밀어내서 공중으로 들었던 다리는 다시 땅으로 강하게 차주시고요. 이렇게 5에서 한 10m 정도만 아주 짧게 연습해 주시면요, 체력적으로 약한 분들이라고 해도 큰 무리 없이 운동할 수 있으실 겁니다. 땅을 밀어낼 때 그냥 뒤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발끝이 바깥쪽으로 향한 상태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빠르게 나가야 할 때 상체는 순간적으로 확 숙여진 상태로 땅을 사선 방향으로 강하게 밀어내고, 높게 든 다리로 강하게 땅을 차고 몸통을 입체적으로 확 비틀어주면서 팔은 어깨 높이 정도까지 뒤로 크게 움직여 주신다면 순간적으로 매우 빠른 스피드 확실히 만들어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스포츠에서는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가만히 멈춰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느냐 이걸 말씀드렸지만요, 스포츠에서는 상황이 굉장히 다양하죠. 가만히 멈춰 있다가 움직여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가 또 거기서 순간적인 다른 방향으로 속을 붙여나가야 한다거나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런 다양한 방향에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가져갈 수 있을 텐데, 그 전환점이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플릿 스텝인데요. 가만히 멈춰 있다가 왼쪽으로 혹은 오른쪽으로 아니면 뒤로 그렇게 움직임을 가져가야 할 때 순간적으로 이 스텝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0.1초가 결정되기도 하는데요. 이미 몇몇 스포츠에서는 이 스플릿 스텝의 중요성을 알고 특히 많이 강조해서 가르치곤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달리기를 좀 주력으로 하는 그런 스포츠에서는 많이 강조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잘못 알려진 부분도 굉장히 많은 게 이 스플릿 스텝인데요, 그 스플릿 스텝을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할 수 있는지, 왜 스플릿 스텝을 하는지, 그 자세한 이유에서부터 방법까지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내용처럼 스포츠를 하는 데 있어서 운동을 즐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 되는 부분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미 다룬 영상들로 많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이론적인 내용들을 좀 많이 다루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그냥 보면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보강 운동에 대한 영상도 따로 좀 준비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